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3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메리 밀러가 일리노이주 예비선거에서 라드니 데이비스를 꺾고 공화당 후보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라드니 데이비스는 라이노 중의 라이노로 16위원회를 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주지사 후보 데런 베일리가 38만 5천 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28일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12명이 몽땅 승리를 하였습니다. 밑에서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마가 운동이 지금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주교가 낸시 펠로시에 대하여 성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가 바티칸을 방문하여 그의 남편과 함께 프란시스코 교황으로부터 성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양식이 있는 캐톨릭 교도들이나 또한 식자들은 교황의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근세기 최고 타락한 교황이라는 말이 헛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교황청 일부에서는 교황이 낸시 펠로시를 못 알아봤을 수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낸시 펠로시를 모를 사람이 바티칸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FCC 위원인 브랜든 카는 중국 소유의 인기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인 틱톡을 애플과 구글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금지해달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틱톡이 백도어를 이용하여 미국 시민에 대한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베이징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애플과 구글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금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중국 돈을 받아서 돈을 번 의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성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대 에너지 회사인 쉐브론이 140년 만에 본사를 열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정유 회사는 찰스 와가 맥키슨의 텍사스로 본사를 옮긴 이후에 또 하나의 큰 회사가 텍사스로 옮겨가는 레드 스테이트 붐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쉐브론에서는 한시적으로 산라몬스에 있는 쉐브론 캠퍼스 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며 모든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이스트베이에 있는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여 본사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수 확보를 해주겠는 쉐브론이라는 거대 정유 회사가 텍사스로 옮겨감에 따라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주일 전에 쉐브론의 CEO인 마이클 월스는 석유 산업에 대한 백악관 관리들의 비판에 대하여 연료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반박을 낸 지 불과 이틀 만에 쉐브론 캠퍼스 파악이라고는 거대 부지를 매각하고 텍사스로 간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육군 사병들을 당나라 사병으로 메꾸는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보도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사병 신병을 모집하는 요강에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한다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직업군인인 사병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모병 예상 인원의 40%밖에 되지 않으므로 국방부가 부득불 학력 문턱을 낮춘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의 군사 장비는 세계 최첨단 장비들로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 있어야 다루기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곳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판 공사장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생을 먼저 우선시 뽑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지적 능력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 사건 때 상원을 보호하고 있었던 상원 경비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스팅글가 71세를 일기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가 사망한 날짜는 공교롭게도 그가 1.6위원회에 증인 선서를 하기로 한 바로 그날 아침입니다. 심장마비라고만 밝혀지고 있는 이 사인에 대하여 억측이 분분합니다. 그가 상원에서 발생하였던 여러가지 1.6 사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핵심적인 증거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이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비밀 경호실을 거쳐 상원 경비 최고 책임자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애쉬베이비스를 쏘았던 벌드 의사단 경찰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가 갑자기 인력 청문회를 하는 그날 아침에 갑작스런 죽음에 대하여 아무도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일매일 거짓으로 점철되고 있는 허친슨의 의회 증언이 오늘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크 매도우가 이야기를 하여 자기가 받아 적었다고 하는 메모지 자체도 일전에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였던 다른 백악관 스텝이 메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모지를 리처 체니가 흔들면서 허친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매도우가 이야기한 것을 받아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불과 3일 전에 에릭 허셔맨이 자기가 쓴 메모라고 리처 체니한테 직접 준 메모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리처 체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3일 전에 본인이 선서 증인으로부터 받고 그 메모지를 딴 사람한테 줘서 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아 적은 것이라고 허위 진술에 같이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사립학교의 기숙사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5년 동안 리스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 계약을 한 목적이 바로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불법 입국자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거주할 수 있게 한다고 하여 이 비싼 사립학교 기숙사를 임대한 것입니다. 이 기숙사는 1년에 42,000불에 들어가는 기숙사입니다. 일반 미국 대학생들이 보통 보면 1,000불 미만의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룸메이트를 구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불법 입국자의 자녀들은 월 3,000불이 넘는 초호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이렇게 불법 입국자들과 그들의 자녀에 대하여 최우대 정책을 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코넬 대학에서 링컨 대통령 흉상과 그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초안을 전시하였던 것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고 대학 당국이 철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전시 기간이 끝나서 영구 격리하여 보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 캠퍼스에 불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표현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링컨 대통령 흉상 제거와 그 연설문 초안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것을 보았을 때 코넬 대학에서 링컨 대통령 게티스버그 연설문 초안과 함께 그의 흉상이 제거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 교수가 총장에게 이것이 제거된 사유에 대하여 이메일을 보냈으나 오늘까지 아직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학생처장은 전시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특별 보관하기 위하여 딴 데로 옮겼습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하면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웠겠습니까? 그저 이 좌파들은 말만 되면 갖다 붙이는 게 유행인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수요일인 30일 밤 새로운 자금을 투자하여 석유, 천연가스, 휘발유 값을 낮추겠다는 것은 망상적인 계획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화석연료는 답이 아닙니다. 친재생에너지로 가야 합니다 하고 역시 글로벌리스트 하수인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발표를 하는 것은 바로 불과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와 많은 투자기관들이 지금 에너지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새로운 투자가 되어 더 많은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많은 에너지 전문 회사와 투자 회사들이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더 많은 투자가 있어서 석유 생산가를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유엔 사무총장은 역시 글로벌리스트답게 그것은 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친재생에너지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망상적인 친재생에너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풍력이면 풍력, 태양광이면 태양광, 원자력이면 원자력, 구체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친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들만 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즈니가 새로운 작품인 베이맥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성전환을 한 남자가 여성
성 생리 패드를 사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성 전환을 한 남자도 월경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이 디즈니 선전물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의 대상 연령은 바로 2살부터 6살 사이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성 정체성에 대하여 확립이 되지 않은 어린 어린아이들 사고 속에 남자도 월경을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이상한 퀴어 사상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